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지만 쉬와 슈거지 여러분, 나른키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더위, 폭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아디다스입니다. 이 아디다스에서는 무조건 아디제로 시리즈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데일리 트레이너랑 카본하의 중간 사이에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바로 이보 SL이 있고, 그리고 요 신발 버스턴 13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아디다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리뷰는 100% 제 견해입니다. 어떠한 첨사 요청 없었고 금전적인 지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펙입니다. 어퍼 같은 경우는 메쉬 어퍼인데 이전 모델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통기성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이 전부 다 비칠 정도이죠. 혀 같은 경우도 두꺼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상당히 얇았는데 두꺼워지고 안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힐 패딩도 두꺼워졌을 뿐만 아니라 힐컵 끝에가 이전 모델에는 패딩이 없어서 힐 슬립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확실히 고쳤습니다. 이 발목을 감싸는 이 부분이 확실히 이전보다 푹신하고 잘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끈 같은 경우는 얇은 끈인데 여전히 좀 잘 풀리기는 합니다. 끈은 여전히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끈 구멍은 총 7개로 레이스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퍼에서 느낌은 다 괜찮았고 이 끈만 조금 더 좋은 걸로 교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이제 카본화, 레이싱화에 들어가는 미드솔이죠. 그래서 푹신하고 반발력이 좋습니다. 이게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으면 특히 앞쪽에 완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풋, 미드풋 하시는 분이면 이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래쪽은 라이트 스트라이크를 사용해서 좀 단단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는 위쪽에 조금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힐 착지를 하신다면 크게 개선된 것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로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카본이 아닌 아마 유리 섬유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반발력보다는 저는 지지대, 안정감 역할을 좀 더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스택 하이트는 36, 앞쪽은 30, 6mm 힐 드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 모델과 힐 드롭도 동일합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컨티넨탈 러버를 사용했는데 고무 두께는 이전 모델보다 살짝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무게를 줄이고자 안쪽에는 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255 사이즈 무게 230g대입니다. 다른 리뷰를 보면 무게가 더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게가 전혀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270 사이즈 기준으로 측량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255 같이 좀 더 작은 사이즈는 카본 로드가 무게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본 로드 기본 무게랑 어퍼의 패딩이 두꺼워진 무게가 이 미솔 무게에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슈 피팅 가이드입니다. 먼저 이 신발은 제가 예전에는 정 사이즈를 250으로 신었었는데 요즘은 255로 신고 255가 더 편합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힐 슬립 때문에 사람들이 반다운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5mm 정도 더 크게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디다스가 나이키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발란스 정도로 넓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었을 때 볼륨감이랑 핏에서 딱히 불편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 신발의 착화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전 모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힐컵이 워낙 얇았었기 때문에 힐 슬립이 있어서 반달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잘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편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아디오스 프로 3 같은 경우는 뭐 악마의 뿌리, 악마의 고리 이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보스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신발의 통기성 진짜 괜찮습니다. 일반 데일리 트레이너보다도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속이 다 비칠 정도로 통기성이 좋고 해외 리뷰에서 이 테스트를 한 것을 봤을 때도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디오스 프로 4보다도 통기성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발의 안정감 저는 살짝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감을 오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힐컵에서 잡아주는 느낌, 사이드월, 그리고 넓은 베이스,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신발은 이제 힐컵에서 잡아주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사이드월은 딱히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 앞쪽은 넓지만 사실 미드풋 쪽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힐도 이전 모델보다 살짝 더 좁아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에 무게를 줄이고자 미디얼 포스트 안쪽에 미드솔을 깎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깎아가지고 물론 아래쪽이 좀 더 단단한 미드솔이지만 저는 여기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안 파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안정감이 이전 모델보다 살짝 떨어진 걸로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안정감이 없는 신발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안정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걸을 때 힐로 착지할 때 이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이 신발의 쿠션감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 라이트스트라이크 프로를 앞에 전체 다 집어넣은 만큼 괜찮습니다. 또한 이 앞쪽이 30mm나 되기 때문에 앞쪽 느낌은 괜찮은데 반면 이 유리 섬유 로드가 앞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뻣뻣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리 섬유 에너지 로드가 안 들어갔으면 좀 더 푹신했을 것 같은데 30 스택이지만 에너지 로드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합니다. 반면 힐 스트라이크 했을 때는 이 신발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힐 스트라이크 하시는 분에게는 크게 개선된 점이 발전된 점이 없게 느껴질 수 있으며 포프 미드풋으로 달리면 조금 더 낫지만 요즘 워낙 쿠션이 빵빵하고 슈퍼 소재가 들어간 밑솔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발에 비교해서는 여전히 조금 탱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발의 주법 힐이나 미드풋이나 포프 다 괜찮을 수가 있는데 과해내가 어느 정도 있다면 힐로 착지하실 때는 조금 안정감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했듯이 안에가 파여 있기 때문에 힐로 착지했을 때는 가해내가 살짝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립이며 미드풋, 포풋을 달리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이 신발은 좀 더 포풋, 미드풋 러너에게 추천합니다. 이 신발의 용도는 데일리로 신어도 되고 인터벌 용도로 신어도 됩니다. 다만 지면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조금 더 탱탱하고 단단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저같이 푹신한 쿠션을 좋아하고 페바 소재나 완전 푹신한 두꺼운 밑솔에 익숙하신 분이면 이 신발의 쿠션감은 조금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고 용도 면에서도 빠른 템포 세션에서
괜찮을 수 있지 일반 조깅 페이스나 여러 용도에서 느낌이 조금 별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신발의 용도는 조깅, LSD, 인터벌 다 커버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더구나 이 아웃솔 내구 구성이 요즘 나오는 신발들에 비해서 확실히 좋기 때문에 1000kg는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정도의 신발이기 때문에 이 내구 구성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락커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미드솔이 두꺼워야지 아코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락커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되는데 이 신발은 앞쪽이 30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락커 자체는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에너지 로드가 들어간 만큼 앞쪽이 뻣뻣하고 6mm 힐 드롭을 사용했기 때문에 락커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며 미스풋을 도와주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비교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과 비교할 수 있는 신발은 아무래도 이전 모델입니다. 두 신발의 착화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13이 훨씬 더 잘 잡아줍니다. 통기성도 12도 나쁘진 않았지만 13이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쿠션 같은 경우도 라이트스트라이크 프로가 더 많이 들어간 이 신발이 더 나올 수 있는데 힐 스트라이크 한다면 큰 차이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사이즈 기준 이 두 신발은 사실 무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신발이 5mm 더 큰 신발인데 실질적으로 무게도 한 5g 정도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무게 자체는 제 사이즈 기준 차이가 없었으며 안정감 같은 경우 이전 모델이 살짝 더 좋았고 아웃솔 내구성도 이전 모델이 살짝 더 좋았습니다. 착화감이나 쿠션감에서는 이 신발이 강점이 있지만 내구성, 무게 면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신발과 비교할 또 다른 신발은 바로 이보 SL입니다. 착화감 둘 다 괜찮았고 요게 조금 더 착화감이 편하긴 했습니다. 혀가 조금 더 두툼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기성도 보스턴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미솔 쿠션 같은 경우는 이보 SL이 훨씬 더 푹신하고 반발력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조금 더 단단한 쿠션을 선호한다면 이 신발이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쿠션은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안정감 같은 경우는 둘 다 비슷했고 바헤네가 어느 정도 있는 분에게는 둘 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 이보 SL이 20g 넘게 더 가벼웠습니다. 아웃솔 내구성 같은 경우는 보스턴이 확실히 좋고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보스턴이 훨씬 더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푹신한 쿠션 좋아하시고 그냥 튕겨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면 이보 SL이 낫고 좀 더 내 스스로 달리고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원하시면 보스턴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발과 비교할 수 있는 신발은 아식스에서 나온 S4 요길입니다. 요 두 신발 상당히 느낌이 많이 비슷합니다. 빠른 페이스에 뛰었을 때 괜찮지만 느린 페이스에서 느낌이 조금 아쉬웠고 특히 힐 스트라이크 했을 때 안정감이 조금 둘 다 별로였습니다. 그렇지만 통기성을 놓고 본다면 이 신발이 더 좋았고 착화감을 놓고 봤을 때는 두 신발 비슷했으며 무게 같은 경우는 요 길이가 살짝 더 가벼웠고 아웃솔 내구성은 둘 다 뛰어납니다. 제가 신발을 비교했을 때 가장 보스턴 13이랑 비슷한 신발이 이 요길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신발의 느낌과 성향은 매우 흡사합니다. 총평합니다. 보스턴 옛날에는 경량화로 나왔는데 지금은 경량한 느낌은 아니고 뭐랄까 이 슈퍼 트레이너라고 하기에도 조금 아쉽고 데일리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스펙이 좋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발 자체는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반면 요즘 신발들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신발에 에너지 로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모델이 나온다면 어퍼는 그대로 유지하되 미드솔을 전면 갈았으면 합니다. 라이트스트라이크 프로를 전면으로 넣되 45mm 정도로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슈퍼 트레이너 되려면 진짜 밑솔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또 두꺼워야 합니다. 계속 두꺼워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이 신발 라이트스트라이크 프로로 45mm 뒤에 넣고 앞에 39mm 그리고 플레이트, 에너지 러드를 없애버린다면 저는 훨씬 더 나은, 더 경쟁력 있는 진정한 스포츠 트레이너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이보 SL보다 더 윗급의 신발로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스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이렇게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는 신발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아디다스에서 진짜 45mm가 되는 라이트스트라이크 폼 전체 다 넣은 신발로 탄생했으면 하나요?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화는 졌는데 진짜 미드솔만 확 바꿔버리면 얼마나 좋을까.